안녕하세요. 매운문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2024년도 커리큘럼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왜 2024년도 커리큘럼 안 줍니까? 빨리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험에 정말 최적화되어져 있는, 대응을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격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연구실 내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뭐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제가 5년치 또 7년치 놓고서 풀어본 다음에 또 다시 고민을 해보고 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격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커리큘럼이 2024년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합격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커리큘럼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커리큘럼을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생각했던 고민들의 지점은 이런 거였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조금 약간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월한 시험을 두고도 자기가 원하는 점수에 이르지 못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완벽하게 소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합격 혹은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그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왜 그렇게 공부가 안 됐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합격을 하지 못하게, 단기 합격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였을까라고 이제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또 논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뭐냐? 과잉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공부를 해서 딱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서 합격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건 거예요. 아니, 수험은 분명히 수월해지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용어 공부를 하고 있어. 아니,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이런 거 다 뭐에다 써먹습니까? 분리부정사, 완료동명사 이런 거 다 뭐에다 써먹습니까? 아니, 그냥 모양 보고 그게 어떤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걸 우리가 용어적으로 얘기를 하고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이걸 언제 이해하고 앉았어요? 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는데, 현수분사구문 이런 말들, 이거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 적당히 어려워야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혹은 나올까 말까 알 수 없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무당이 작두 타듯이 이거 그냥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일단 나한테 와닿지도 않지만 이게 복습할 수가 없습니다. 복습할 수 없는 양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언어는요, 결국은 기술이에요. 기술은 체화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돼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양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끊임없는 국문 공부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미 할 만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는 또 말씀들 하세요. 국문이 모든 학습의 기본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것만 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되지 않는 건데, 그럼 일단 방법을 좀 바꿔야죠. 왜? 우리가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 문법도 다르고요. 또 생활 영어도 다르고요. 또 우리 독해도 다릅니다. 그럼 모든 근간이 되는 구문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공부를 하지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과잉 공부가 우리의 합격을 방해했었던 것 같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좀 바꾸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어 낸 거고요. 아니, 언어 학습인데
언어 학습인데 체화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울 한번 보시고요. 내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이 중에 하나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걸 우리가 깰 수 있는 공부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최적화된 공부 방법이란 무엇일까? 오늘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자,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범위의 확정입니다. 그 범위의 확정은 무조건 기출 기반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영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애초에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다만 우리 수험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는 이게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다라고? 그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걸 범위 삼아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최근 3에서 5개년 사이에서의 기출문제를 보는 게 제일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그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기출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아직 공부를 더 해야만 하는 비전문가적 입장이다 보니 그 범위의 확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범위 확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커리큘럼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이 공부만 하시면 따로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롭게 어떤 탐구를 하듯이 연구를 하듯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늘려나가지 않을 거고요. 기존에 공부가 됐던 내용들만 우린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간결하면 안 돼요. 너무 간결하면 안 됩니다. 딱 합격에 넉넉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합격에 충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릴게요.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적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공부의 양 때문에 고득점이 불가능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해서 100점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1년 혹은 무슨 한 8개월 이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95점 맞고 합격해서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치, 정말 내가 수석을 노리고 있는 어떤 명예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누구나 다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단기간 동안에 우리가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맞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이번에 교정직이요. 전체 합격자의 커트라인입니다. 58점이었어요. 58점. 자, 세무직의 필기 합격자 커트라인이 78점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의 직렬을 제외하고는 영어 100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했을 때 95점까지도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딱 합격에 필요한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그 간결성은 누가 만드는 게 맞다? 선생님이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정리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00점 맞기 위해서 4년 5년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린 합격에 넉넉한 점, 합격에 충분한 점수 90점, 95점 정도를 향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 체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결국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즉 기술을 습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듯이 내가 이 언어를 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이 커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왜? 실제 시험장에 가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글을 통해서 독해를 해서 빈칸을 추론하실 거고요. 문장을 삽입하실 거고 문장을 삭제할 거고요. 또 어순들도 배열하실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글을 통해서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습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읽을 줄 알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따라오신다라면, 끝까지 완수만 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각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정말 나날이 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각 커리큘럼 단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전체 커리큘럼은 이런 모양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이버 카페 저희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는데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전체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이 각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위주로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저희 커리큘럼은 크게 세 수 나눴습니다. 일단 필수 커리가 있고요. 또 체화하는 커리가 있고 평가하는 커리가 있습니다. 자, 평가가 저희 C종이에요. 다시 평가가 뭐라고요? C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가로 시작을 했어서 마지막에 평가로 끝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일단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진단고사입니다. 이게 저희가 또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수험계에서 진단고사라는 걸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왜 근데 만들었냐면, 공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게 이렇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세요. 정말 천차만별이세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알맞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전 저 문법이 좀 약해요. 독해는 좀 되는 편인 것 같은데 문법이 좀 약해요. 이렇게 해서 실제 만나보면 아니요, 이 친구는 문법이 약한 게 아니라 독해가 문제인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 저는 문법은 좀 되는 편인데 독해가 좀 안 돼요. 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친구는 또 정반대인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저 영어가 좀 되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만나보면 또 영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진단고사를 만들어냈고요. 그걸 통해서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단고사 꼭 한번 먼저 풀어보십시오. 기출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출 기반으로 저희가 어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하고 또 독해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알맞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커리는 저희가 360 모의고사, 이게 공통 과목 3과목을 60분 안에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과목을 60분 안에 끝내라. 그래서 36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 모의고사로 이제 우리 마무리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는 단계를 만들어 놨고요. 체화하는 단계라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선수를 한번 보세요. 계속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시즌 되기 전, 시즌 되기 후 정말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생각을 하고 가시자고요. 우리가 충분히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체화할 수 있는 과정을 가져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데일리 루틴 바로 시스템이에요. 데일리 루틴 베이직이 있고요.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데일리 루틴 베이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10문제를 풀 겁니다. 매일매일 10문제 풀 거예요. 이게 바로 체화하는 단계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필수 커리큘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필수 커리큘럼이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뭐 써있는 거 보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점수대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 각각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리베이스입니다. 이 리베이스라고 하는 이 수업은 기초 수업이에요. 기초 수업. 그 다음, 기심론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저희한테는 시그니처 수업이죠. 그러니까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심화 이론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다시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심화 이론까지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심론 수업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리그레마 일리오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문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문법에 자주 등장하는 거 제가 막 분석해봤더니 125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5개 포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엔제로 가실 거예요. 엔제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525제, 그 다음에 독해는 500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25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이외에는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한테는 필수 컬이에요. 자, 그럼 리베이스입니다. 리베이스 수업은요, 기초 수업입니다. 기초 영어 수업이에요. 다만 이 기초 영어가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초 영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치한 그런 어떤 뭐 기초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시험에서 딱 필요한 베이스의 어떤 기초를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리베이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리베이스냐? 없는 베이스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리베이스이기도 하지만, 베이스가 약간 좀 불안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바로 리베이스입니다. 제가 약속을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용어를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용어 쓰는 거 너무 싫어요. 무슨 완전 자동사니 불완전 타동사니, 이게 언제적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자, 이 영어들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정말 무슨 뭐 전공자들끼리 정말 뭐 심화학습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수험생들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다란 말이죠.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가서 모양 그대로 보고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거의 구조로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림도 많이 그려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딱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범위의 시작은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목적어고 누가 보어인지 이거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알아보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지껏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주어를 알아보는 걸 공부를 하셨다면 이건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동사만 알아보면요, 주어는 바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거꾸로 공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시험에서 딱 필요한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걸 확장을 시켜서 구문까지 갑니다. 그걸 또 확장을 시켜서 독해까지 가서 제가 자세하게 글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우리가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45점은 무조건 넘을 겁니다. 과락은 무조건 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조금만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회독만 잘해 주셔도 70점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기초 영어지만 우리가 수험에 딱 맞는, 우리 시험에 맞는 기초를 만들어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욕심까지 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갖고 갈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기심론입니다. 이 기심론은요, 저희 수업의 시그니처 수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 학생들이 이 수업부터 들어가실 걸로 전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업은 기출 기반 심화 이론 수업이에요. 다시 기출 기반 심화 이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렇죠. 기출이 같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론을 7, 8월에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기출을 한 뭐 9월, 10월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론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출 단계에 왔었을 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제가 요거 반복시켜 드릴게요. 어디에서? 기심론에서. 그래서 기심론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더라도 단기간 안에 우리가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론 수업은 정말 간결하게 갈 거예요. 한 35강 정도 수준으로 끝낼 겁니다. 여기다가 10강 정도 기출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총 45강 정도 되겠죠? 선생님 45강 회독하기 너무 빡센데요. 앞에서요 35강을 수업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쭉 그냥 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쭉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반복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회독을 하실 건데 발췌로 회독하실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췌독으로 회독을 하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 그 10강 안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거 약속 드릴게요. 사실 문법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제일 많이 가요. 근데 그걸 제가 그 시간 단축시켜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무한 반복시켜 드릴게요. 아마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제 장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럴 거예요. 무한 반복시켜준다. 그냥 수업만 따라 그냥 쭉 가도 그냥 다시 회독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준다. 제가 그거 올해 또다시 한번 해내 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수업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느냐면요.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를 해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게 제일 갑갑하고 그거 되찾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인 제가 어차피 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면 그걸 제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공부의 범위가 확정될 거고요. 그 안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수업에서 구문도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도 다뤄드릴 건데 구문에서는 해석의 정확성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보는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씩 손으로 해석해 보는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써있는 대로 정확하게 읽도록 하는 연습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써있는 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라고 추론하시면 안 되고 키워드 몇 개의 단어들을 보고서 이런 내용이었겠지라고 절대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뇌내망상하시면 안 돼요. 올해 나왔던 국가직 문제 중에 15번 문제였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예 자존감을 위해서라면 칭찬을 아껴야 될까요?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칭찬을 오히려 줄여라라는 게 이 내용이었었어요. 의외죠? 그런 내용이 주제 문제로 시험에 나왔고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독해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써 있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써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험이 원하는 바로 목표예요. 그걸 우리가 구문에서 완성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독해 수업 시간에는요, 최대한 글을 읽는 방법에 집중을 할 겁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들에 집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가장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답이 나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어순 배열 문제는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아마 문제 풀이하는 요령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빈칸 추론 문제는 제가 하는 요령대로 아마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장을 삭제하는 형태는 조태정의 이론이 맞다라는 걸 모두가 다 인정하시고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독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그렇죠. 기출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인지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출 문제만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시더라도 따로 더 기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 시간 동안에 문법과 구문과 독해를 다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내용을 무한 반복해서 체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원하는 건 대략 일단 7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입니다. 7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고요.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문법이 약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반복 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70점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고 그 이상 우리 욕심을 내보면 85점 정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이 기심론 수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수업은 1, 2호 수업입니다. 리그레마예요. 그래마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우린 할 겁니다. 다시 우린 공부할 거예요. 또 이 수업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이 원하는 그래마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걸 대략 한 125포인트로 딱 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가요, 보기도 너무 좋게 돼 있어요. 한쪽에는 이론돼 있고요. 한쪽에는 그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잘 따라오셔도 사실 문법 문제, 내 문제 다 맞추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수업을 통해서 이름을 또 이렇게 지었는데 문법이 왜 끝판왕이라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바로 그 수업입니다. 이 수업 하나만으로도 문법 문제를 다 맞췄다. 이거 그 카페 보셔도 그렇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바로 그 수업입니다. 도식화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큼 가장 간결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들 그려가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무한 반복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수업도 딱 간단하게 대략 한 18강에서 20강 사이 이 정도 다 끝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만 계속해서 회독을 하셔도 괜찮고 교재를 가지고 필요한 분량만큼만 회독을 하셔도 괜찮게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저희가 그 필수 커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데일리 루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스템 두 가지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베이직이고요. 하나는 애드밴스드입니다. 베이직 단계에서는 우리가 문법과 독해를 공부할 건데요. 시즌 1, 시즌 2가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독해는 수월한 걸 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좀 독해가 좀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문제 계속 푸시면 돼요. 총 16강인데요. 하루에 1시간 딱 공부할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나흘 공부해서 4주 한 달 동안에 퉁 쳐버릴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 놨고요. 따로 회독하실 필요 없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이걸 시즌2에서는 문법은 우리가 무작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그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들을 고난도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한 번 정도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어떤 차이점이 보여요. 거기서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데일리 루틴 애드밴스드로 갑니다. 자, 애드밴스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딱 10문제를 풀 겁니다. 다만 이 10문제는 우리가 어휘 문제 2문제, 문법 문제 2문제, 생활영어 1문제, 독해 5문제로 이렇게 총 10문제를 구성을 시킬 거예요. 자, 어휘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기출 기반으로 어휘가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어휘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와 유사한 어휘들이,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의미군의 어휘들이 시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린 그 유사 어휘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감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가면 어차피 그와 비슷한 어휘가 나올 테니 그냥 맞추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 기출 기반입니다. 문법은 제가 항상 출제를 해요. 제가 항상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출제한 내용들이 결국은 다시 또 그렇죠. 시험과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감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생활영어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시험이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게 생활영어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대화형 독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독해 문제인데 그것도 쉬운 독해인데 그냥 대화 형식으로 A, B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누구나 다 맞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디엄이라든지 또는 수거 표현을 걸어서 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올해 그렇죠. 국가직 문제가 딱 그랬거든요. 올해 국가직 문제 딱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표현들을 좀 알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hit the ceiling. 이게 매우 화내다 뜻이거든요. 이게 왜 매우 화내다 뜻일까요?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로 이 천장을 쾅 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우리 시험, 우리 데일리 루틴에서 적중했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영어 구성을 시켜드릴 거고요. 독해는 자, 전체 5문제가 출제될 텐데 요 안에서 나옵니다. 주제, 일치, 그 다음에 삽입, 삭제, 흐름, 빈칸. 요걸로만 딱 문제를 구성을 시켜드려요. 자, 요 문제 구성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이 친구들이 자 문제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 새로운 문제가 정말 뭐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출 나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 친구들 다시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전문가들인데도 매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감을 잃지 않게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걸 제가 3중 단계로 검수를 거쳐서 문제를 확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거, 새로운 문제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한 걸 저희한테 갖고 오면 너무 쉬운 문제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시험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것만 믿고 가셔도 체화라는 게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 이렇게 할 겁니다. 11월 달 개강을 할 거고요. 6월 달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총 대략 한 8 정도 시즌? 8개 시즌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시즌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감을 잃거나 또는 체화가 되지 않는 그것들을 전부 다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싹 다 배제하고 합격할 수밖에 없는 커리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엔제 단계를 넘어갈 텐데요. 이 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 525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독해를 500문제를 풀어보실 겁니다. 자, 독해 500제는요. 그 안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충분한 검수 과정을 거친 정말 믿을 만한 문제들, 우리 시험과 딱 직결될 만한 문제들을 5문제들을 저희가 넣어 놓을 거고 이걸 딱 100대 2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고 이 안에서 원하는 만큼 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2개씩 붙여서 그냥 50일에 그냥 끝내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5개씩 가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3문제씩 푸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이드라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매일 그래도 한 5문제 정도씩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교재를 구성을 시켰고요. 이건 저희가 9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썼으면 좀 더 답이 수월하게 나왔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525 교재는요. OX 문제가 일단 375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지선 다형으로 실전 문제가 한 150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5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여기서 OX 문제를 통해서 또 실제 나오는 어떤 사지선 다형 문제를 통해서 박스 형태 문제를 통해서 또는 뭐 영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체화시켜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이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 만났던 학생들이고요. 실제 저희가 상담을 거쳤던 학생들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좀 따라가실 만한 우리가 커리큘럼 한번 소개를 좀 해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학생 A는요.
너는 영어를 어떻게 해왔니? 했더니 말할 수 없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토익이 600점 좀 넘는데 문법이 조금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법은 되는데요. 좀 약간 독해가 좀 안 돼요. 이런 친구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토익 900점 이상. 저는 좀 살던 느낌인데요. 라고는 이런 이제 네 가지 타입을 놓고 저희가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제가 상담을 거쳐서 이제 만나봤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첫 번째 친구, 이제 우리 말할 수 없는 친구는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리베이스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리베이스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시 뭐라고요? 리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냥 2회독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본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좀 자신이 없으면 3회독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5회독, 6회독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같은 교재를 그렇게까지 많이 보는 건 어떤 교재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회독, 많으면 3회독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어장을요. 베이직 보카로트라는 게 이제 제 교재인데 이 베이직 보카로트보다도 일단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교재 끝자락에 각 단원별로 나왔던 단어들을 쭉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각 단원별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단어는 이렇게 가시는데 됐고 일단 먼저 이 단어부터 먼저 외우시고 이거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 이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기심론과 보카로트, 베이직 보카로트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고 그 다음 리그레마 인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문제는 정확하게 내 걸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분명히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내 걸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회독을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시고 그다음부터 모의고사 따라가시면 큰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어요. 단어장은요. 베이직 보카로트라고 하는 기초 단어하고 그다음 공무원 보카로트라고 하는 이제 기본 단어장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시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거기까지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베이스로 해서 갖고 가시고 여기까지 욕심을 내보시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체화하는 과정은 무조건 데일리 루틴 베이직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드밴스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하시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우리 아까 8시즌 한다고 그랬잖아요. 8시즌까지 안 가더라도 한 뭐 4시즌, 3시즌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 요렇게만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친구들은 내가 토익 600점 넘는데 문법이 좀 안 돼. 이런 분인데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 토익 600점 아니 그래도 리베이스부터 시작하세요. 야 저번 기초 수업 어떻게든지 한번 좀 팔아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부터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 해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 해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은 수업을 줄이고 또 돈을 쓰는 걸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수업 기간을 줄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약간 겸손하실 필요가 있다. 이 시험과 이 시험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리베이스를 1회독 정도는 무조건 하십시오. 근데 이게 말이 600점이지 계속 시험을 봐서 만든 600점이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2회독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1회독 정도 완벽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심론, 그 다음에 리그레마 인류로 따라가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엔 물론 모의고사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베이스를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이분들이 단어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기초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굳이 먼저 여기 있는 단어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바로 공무원 보카로트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공무원 보카로트가 기본적인 단어들, 왜 이제 수능 단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단어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보게 될 문법과 독해 지문에서 보게 될 또 생활용어에서 보게 될 그런 표현들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요거 하나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나도 욕심을 내셔서 기출 어휘 몽땅, 이거는 우리가 최근 5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 어휘들 있잖아요.를 싹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시험이 원하는 어휘가 이런 거야라는 걸 정리해드리는 게 바로 요 교재인데요. 이것까지 가시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요렇게 따라가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시 조금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리베이스 1회독은 꼭 해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심론 수업 안 들으면 시험 안 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건 하시는 게 맞겠고, 리그레마 인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문법 문제, 내 문제 무조건 다 맞추실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분들은 우리
기본 베이직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데일리 루틴도 그냥 어드밴스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무조건 따라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체화하는 과정들을 좀 더 많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친구는 문법 실력은 좀 되지만 독해가 좀 약간 서툰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심론에서 자, 요거예요. 구문입니다. 네? 선생님, 구문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구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문제가 글을 못 읽는 건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저는 물론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한번 바닥을 쫙 펼쳐놓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구문을 먼저 자세하게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기심론에서 구문에서 이제 우리가 손으로 실제 쓰는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요령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독해에서 이 독해 시간에서 나오는 그 요령들을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들어낸 이 독해 풀이법은요. 수능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 독해 풀이법은요. 토익이나 탭스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시험에 너무나도 적용이 잘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글이 안 읽혀도 답은 나오게끔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요거 꼭 연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심론에서 나오는 구문하고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 이론을 내 걸로 만드는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그레마 1, 2호를 계속해서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기심론 이론은 빠르게 한 번 정도 들으시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 리그레마 1, 2호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수업 중에 빈삽순삭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특강성 수업인데요. 빈칸, 삽입, 삭제, 어순, 배열 요 문제만 200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빈삽순삭이에요. 이거 1번부터 200번까지 제가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면서 풀면서 주요 구문이라든지 또 답을 내는 어떤 과정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 주시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어는 뭐 물론 말해 뭐 하겠어요? 공문 보카로트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욕심을 내주시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 체화하는 단계를 우리 이제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를 통해서 가시면 좋겠고 모의고사까지는 끝까지 무조건 따라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익 900점쯤 내시는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뭐 전문가예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사실 엄밀히 했었을 때 본인 스스로가도 이 시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엄밀히 했었을 때 진단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한번 그 이후에는 한 3개년 정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우리 기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심론을 통해 갖고 그거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따로 뭐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친구들은 요걸 하십시오. 리그레마 1료는 꼭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토익에서 얘기하는 그 문법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법의 정교성이 좀 약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얘기했던 문법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대략 무슨 뜻이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딱딱딱딱 이론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게 이러니까 답이 3번이고 이러니까 2번이 무조건 돼야 돼. 1번은 이러니까 틀렸고 2번 이렇게 틀렸고 3번은 그렇게 틀렸어. 4번 모르겠니? 그래도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으니까 4번을 맞는 걸로 골라야 돼. 이런 식이 돼요. 와우.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어디서 나왔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리그레마 1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해 문제도 사실은 뭐 2단계쯤 오시면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삽순삭 한 번 정도는 해보셔라. 그래서 우리가 좀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유형들은. 그래서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도 한 번 정도 풀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어는 이쪽에서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어휘 몽땅 이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사실 큰 무리 없이 시험을 대비하시는 데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화하는 단계는 이걸로 하십시오. 뭐 베이직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가 시즌이 오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누구나 다 완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보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완수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냥 멱살 끌고서 제가 합격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 사용 배제할 거고요. 도식화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최대한 중간중간 웃기려고 애를 좀 많이 쓸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리포트들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어 학습이 가장 잘 되는 건 많이 웃을 수 있을 때다. 많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언어 학습이 최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좀 웃겨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카페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은 완수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끝까지 완주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합격은 어떻게든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가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커리큘럼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4가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고 비후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시 뭐라고? 교고 비후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이렇게 드렸어요. 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내가 낸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겸손하게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범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제 몫이고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 하는 건 제 몫입니다. 정 잘 안 되시면 저희 카페 오셔서 글 남기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만 또 상담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혼자 스스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비교하게 돼요. 근데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비교는 그렇다면서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면서요. 근데 우리 수험생 중에서 교만해지는 수험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비참함만 느끼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이런데요. 자, 지금 오늘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딱 보면 3년차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4년차 공부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원래 공부를 잘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나를 비교했었을 때 나는 무조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4월달 국가직, 6월달 지방직 시험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결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절대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아씨 그때 그거 할 걸. 아 그때 그거 좀 더 한 번 더 볼 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뭐 했었더라면 이런 거 남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끝까지 완수만 해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멱살에 끌고 간다니까요. 자, 3가지는 꼭 하십시오. 첫 번째, 선생님 하라는 대로 좀 하십시오. 아니 우리 카페 오시면 정말 수많은 합격 수기들이 쭉 있는데요. 그 합격 수기들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제가 영어가 서툴렀는데 뭐 제가 원래 영어가 잘했는데 이런 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영어 서툴렀는데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 외우라고 하면 외우면 되고요. 따라 읽으라면 따라 읽으면 되고요. 손짓발짓 하라면 손짓발짓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왜? 이 수험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되는 공부 방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완수해서 따라가 주시면 되나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복습하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습 필요 없어요. 예습이라는 건 왜 필요해요? 아니 내가 그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한번 내가 보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필요 없게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은 60대 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예습하지 마십시오. 다만 복습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다만 복습의 양도 뭐 많을 필요가 없어요. 뭐 5번, 6번씩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복습도 나머지 반복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똑같이 떠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끊임없이 암기해 주십시오. 결국 싸움은 단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재 제가 단어장은 3가지로 만들어놨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3가지 다 보라고? 그런 취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다? 나한테 필요한 단어장을 선정을 해서 1권, 많으면 2권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보카르트, 공보루가 아마 여러분들 시험과 가장 직결돼 있을 겁니다. 그걸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어를 암기를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후회 남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3가지 뭐 하라는 말씀은 뭐다? 하라는 대로 좀 하시고요. 복습 좀 하시고
단어 끊임없이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합격,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은요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 끝날 때까지 저희 데일리 루틴 애드밴스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많은 특강들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겁니다. 필요하신 공부가 있다면 저희 카페에 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수업도 잘 또 짜서 한번 또 만나 뵙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 다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함께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공무원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